안녕하세요. 브레이크 안전의 설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사춘기 또는 성인기, 때로는 유아기에 문제 행동이 심할 때 어떻게 한약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내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을 어렸을 때부터 복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복용을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의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전이 되다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수년을 복용을 계속 하다 보면 살이 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 원하시고, 또는 양약을 최대한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행동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좀 더 한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한약에서는 이제 화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예전에 신경정신과 약이 없었을 때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화병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일상 속에서 약초 같은 거, 치자를 먹는다, 가슴에 열불이다, 얼마나 열불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할머니들 얼마나 화병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동의보감에 있는 화병 처방, 물화에 쓰는 처방도 많이 썼었고요. 또한 화를 낮추게 치자 같은 거를 집에서 이렇게 차처럼 끓여 마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화를 해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습니다. 언어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역시 화가 나고,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의 어떤 갈등 속에서 해소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 화가 당연히 쌓이게 됩니다. 이런 화를 다시 눌러줘만 해가서는 잘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화를 풀어주기도 하고 꺾어주기도 하고 발산시키기도 하고, 이런 한약재 중에서 화를 풀어주는 여러 가지 기존의 약들 중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최적의 약을 찾아서 그 약을 썼을 때 증상이 경감되기 시작합니다. 한약이 며칠 만에 변화가 있나요? 저희는 보통 약을 일주일 단위로 처방을 합니다. 즉 일주일 단위로 처방을 하는 이유는 일주일 안에 변화가 있냐 없냐를 체크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한약이 어떻게 양약도 한 일주일 만에 있나요? 네, 한약도 방향이 정확하면 일주일 안에 옵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는 한약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안에도 변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용을 해보고 그런 문제 행동의 레벨이 줄었는지 똑같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좀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하루에 2-3번씩 부끄부끄 화를 냈는데 하루에 한두 번으로 좀 줄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과, 우리 아이가 그냥 수시로 화를 내는데 아직도 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저희가 약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후자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치료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하루에 3번씩 화를 평균적으로 냈는데 한 2번에서 2번 반을 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과,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분하고는 저희가 비슷하면 약을 바꿔야 할지 더 용량을 높여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럼 두 가지를 비교를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즉 바꿀 것이냐 아니면 높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3번 정도 하다가 2번에서 2번 반 사이로 좀 준 것 같아요 라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용량을 높이면 더 좋아지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용량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 어떤 약이 용량이 높여져야 될지를 약이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찾아서 높여서 더 효과를 보게 되는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문제 행동을 줄여가는 약을 쓸 때도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약을 쓸 때 정확하게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약이 한 가지면 저희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썼을 때 효과가 더 좋고 더 많이 나타나는 약이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화를 풀어주는 약들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화가 났을 때 약을 먹어서 화가 풀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화가 났을 때 잠을 자야 풀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풀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여야 풀린 사람이 있고, 다 화가 빠지는 부위들이 입으로 빠질지, 몸으로 빠질지, 잠으로 빠질지, 먹어서 빠질지 다 다른 겁니다. 즉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다 그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전과 방법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화가 언제 심하고 문제 행동이 어떨 때 심각한지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밀가루 음식을 먹고 화를 많이 냅니다. 아, 우리 아이는 매운 걸 먹고 짜증을 내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고 나면 짜증을 내요. 밥을 안 주면 내요. 콜라를 많이 먹으면 그래요. 아니면 뜻대로 안 되면 그래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비슷해요. 이거는 이 아이의 상태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떨 때 심하고 일주일에 며칠 정도가 심하고 혹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더울 때가 심한지 추울 때가 좀 가라앉는지 아니면 변비가 있을 때 심한지 변비가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치료의 예후가 좋습니다. 대부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예후가 좋아요. 왜냐면은 약을 못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게끔 도와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왜냐면 약이 조금 빗나가려고 할 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빗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루뭉실한 경우는 이렇게도 가야 되고 저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야 돼서 그 중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서 좋아질 때는 좋아진 것 같은데 비슷하다가 나빠지면 나빠진 것만 느끼고 이렇게 돼버리면 파악이 안 됩니다.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나빠졌는지에 대한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아이를 잘 치료하고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의 정도와 강도와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